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3% 빠졌습니다. 이거 시장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한국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급 떨어진 이유는 대체거래소 때문에 그래요. 대체거래소 관련돼서 요즘에 말이 많죠. 왜 그러냐면 거래소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 거래소가 나눠진 게 어떤 특정하게 뭐 본장에서 나누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8시까지 거래가 되잖아요. 이런 걸 나누고 이런 시간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본장이 있고요. 그쵸?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본장이 있고, 여기서는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장 끝나면 거래소를 통하는 거지만 시간의 거래로 넘어갔죠. 사실상 대체 거래소 쪽으로 붙는 게 시간의 거래소를 변경해서 시간을 늘리는 이런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왜 본장까지 들여와서 호가를 두 개로 잡는지. 왜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가 쭉 끌어올렸을 때 VI 걸리죠. VI 걸렸을 때 대체 거래소에 대한 호가는 또 따로 놀아요. 이렇다 보니까 시세를 견인해야 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쵸? 이 새끼들이 괜히 이거 따로 만들어가지고 터줏대감의 그 놀이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최종 목적은 개인한테 던지든 기관한테 던지든 그 두 개를 실현하고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근거, 예전처럼 어떤 특정 뭐 집단이 들어와서 뭐 작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장주들을 끌어올리는, 즉 대형주 위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즘에 1,000억짜리 시가총액, 2,000억짜리 시가총액 이런 거 가나요? 안 움직여요. 요즘에는 몇 조짜리 움직이고, 그 몇 조짜리 움직이기 위해선 충분하게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 즉 호재,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최고봉은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없다. 물론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있죠. 근데 이쪽은 시세가 충분히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알테오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세만큼, 왜 이건 지금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이것만큼 위치상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재가 하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업종 차트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업종 차트 보면 어때요? 고가 2,900포인트부터 작년 7월입니다. 쭉 떨어졌죠? 횡보하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락을 조장했었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의 성장성 둔화예요. 이때 HBM에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메인에는 못 들어가고 있죠. 메인에 들어가는 건 하이닉스입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론, 그 다음이 삼성전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성장률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폭락을 한 게 작년 7월 달 이후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 바닥 구간 있죠. 바닥 구간. 그러면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뭔가 이제 다 빠졌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왜? 삼성전자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떨어진, 돈은 잘 벌어요. 적자를 봐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돈은 잘 벌지만 성장성이 부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락에 대한 선반영이 먼저 나왔다. 즉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하락에 대한 선반영이 나왔고,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 삼성전자 거의 한 30% 정도 빠졌으니까 하락과 함께 코스피도 거의 한 20% 가까이 빠져버렸다. 그럼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하락폭이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지금은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자체도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증시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게 지금 요 상태예요. 떨어져봤자 2,500포인트 선에서 저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미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미증시 아주 지금 개판입니다. 여기 2월달 고가 대비해서 그냥 수직으로 낙하를 해버렸고, 지금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2.7%, 선물 기준에서는 3%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 기준에서 보면 페어밸류라고 하는데 1.1% 정도 추가 하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달에 있었던 내용들처럼 미증시가 폭락했다고 해서 여기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검은 월요일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안 나올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에서 정책 노선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책 노선에 대한 이야기, 그쵸?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흔들기만 해요. 근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 상대국, 뭐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쪽에 대한 압박만 가하는 게 아니라 미증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증시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가하고 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것까지도 4월 2일이 되면 최소한의 윤곽은 잡힐 겁니다. 4월 2일 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상호 관세의 시작일이거든요. 이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고 내가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관세 때린다. 그러면 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물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소비심리 둔화될 수 있고요. 소비심리 둔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비심리가 둔화된다.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까지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근데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했다. 즉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를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너무 세고 사실상 그냥 앞뒤 없이 막 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처음에는 뭔가 그래도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취임 이후에 지금 이제 한 2달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 그냥 막 지르나? 혹시 아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관세는 왜 매깁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런 것 같아요. 와서 만들어라. 와서. 미국에 와서. 그럼 관세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만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인건비 제일 비싼 데가 미국인데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근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취임 딱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관세를 계속 매긴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약간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관세는 한 번 딱 부과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준 측에서도 보면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트럼프 4년을 버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부과하면 오른 채로 거래가 되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달라요.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빠진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왜 관세, 왜 물가 상승, 그쵸?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만 바뀌니까 연준에서도 야 이거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함부로 못 낮춰. 지금 당장 안 돼. 일단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 측하고 미국의 행정부, 그쵸? 정부하고도 뭐가 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 아직 오지 않았고 주가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물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뭐가 나왔어요? 4월 2일 날에 첫 번째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 결과치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주도주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왜 주도주를 하느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만으로도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는 원전은 사실상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익 IPS와 반도체 AM 맞손. 그쵸? 이건 뭐냐?
금속 소재 분야입니다. 쭉 내려볼게요. 뭐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쭉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전략혁신 부문장은 반도체 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번 MOU를 체결했다. AM 적용 분야가 기존 가스터빈 방산 외에 반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원익은 어디예요? 삼성전자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두산과 삼성전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에서는 M&A로 큰 기업이죠. 그렇죠? 자, 두산을 보고 STX가 달려들었고 같은 업종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M&A 시장에 달려들었고 STX는 나가리 됐죠. 그리고 이걸 비슷하게 따라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다 잘못됐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 밥캣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15년을 버텨가지고 안정적으로 돌린 게 두산그룹이에요. 금융위기 이전에 밥캣을 4조 원에 사들여가지고 그걸 끝까지 버텨와서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밑으로 붙여가지고 살려놓은 게 두산그룹입니다. M&A로서는 정말 조금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두산테스나 그쵸? 반도체 장비 회사까지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터빈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반도체 쪽으로 확장을 한다면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그쵸?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AI가 붙느냐? 지금 원전이 부각받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있죠?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핵심은 뭐예요? 미국 쪽으로 진출에 대한 부분. 근데 그쪽 그쵸?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을 했다. 어디 쪽으로? SMR을 이용해서 뉴스케일 파워죠. 그러면 지금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 해결 방안, 반등을 해야 되는 해결 방안이 딱 하나예요. 미국 시장의 안정화, 4월 2일을 기점으로 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고,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망하게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러면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그렇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가 근 2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것도 거의 한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갑시다. 앞으로 패권을 잡는 건 미국일 거다. 그리고 중국이 붙고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건 미국에서 만드는 부품이다. 그 부품이 뭐예요? GPU. GPU 돌리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 그렇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뭐예요?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베이비 드릴, 기름 퍼올리자, 파리 기후협약은 사기다. 기후위기는 다 사기야. 이러면서 파리 기후협약은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값싼 에너지를 목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원유나 이런 부분 시추를 더 해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값싼 게 뭐예요? 원전입니다. 짓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무언가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최근에 그쵸 1월과 2월 달에 강세를 보인 부분을 본다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 데는 여기 보세요. 거래대금 자체가 막대한 거래대금이 붙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내린 게 아닙니다. 뭐 또 여기서 뭐 지배구조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미증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미증시의 해결은 4월 2일을 기점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내용 보시면 제가 여기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주말까지도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미증시 폭락으로 1%대 하락 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월요일 날 뭐 말도 안 되게 뭐 코스피가 5%, 6%, 7%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8월과 같은 검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5, 6, 7%씩 뭐 사이드카가 걸린다든가 이런 내용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하락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소통방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소통방에서 그냥 이렇게 쭉 써드리면 되죠. 그래서 소통방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타점이나 시장 관련된 내용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최근에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조선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온 결과 1월달 그리고 2월달까지 해서 이 밑에 보세요. 57%대 수익 구간.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나왔다. 딱 한 달 걸렸고요.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최근에 보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1월과 2월 달에 그쵸? 한 30%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다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 매수 구간을 또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렇죠? 매수 구간을 잡았지만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쭉 내려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 매도를 하고 나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동한 결과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그쵸? B하고 S 딱 찍혀 있죠? 그런 결과 17%의 수익 구간,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종목 장세가 나왔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7%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얻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도 저는 수익 구간에 있어요.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지만 자, 그러면 작년에 매매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느냐 보세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왔지만 유럽 쪽에는 모멘텀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분 폭을 보면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우리 기술도 볼 수 있겠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어때요? 23%씩, 8%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한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이어왔었던 겁니다. 자, 두산도 한번 볼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즉, 주도주는 합쳐져서, 뭉쳐서 다닌다. 하지만 대장주가 설정이 돼야 된다. 지금 원전의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확장시킬 수 있고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4월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